작년도 이제 기준하고 시험 어떤 그 예상을 봤을 때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만 들어가는 학교가 대략 어서와 자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는 학교가 확정이 된 게 충현하고 광북하고 그 다음에 광명 이 세 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야. 집합 연산까지 다 들어가는 학교 명문 여기까지는 확정인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면은 집합이나 명제 아직까지 도형의 방정식 같은데 확정이 안 된 학교가 소하. 그 다음에 집합이랑 명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학교가 운수는 없으니까 진성 도형의 방정식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진성, 광문, 광휘 얘네들은 요 학교들은 어디까지도 가능하냐면 명제까지도 광명까지 포함해. 광명 여기 있구나. 얘네들은 이 세 학교는 명제 초반까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은 그래도 지난 시간에 다 나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명제인데 명제는 이번 주에 할 거거든. 어서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타임에 걸쳐 가지고 명제를 나갈 거예요. 다인이 왔고 재원이 왔고 수아 왔고 로키만 오면 되네. 로키 안 하죠 아직. 그리고 숙제 검사 이따가 할 거니까 그 준비하고 계시고요. 다 왔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기 시험 테스트 본 거 있잖아요. 그거 점수 나눠줄게. 아니면은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요. 몇 점인지. 학원 문자로 보내면은 어머님들이 체크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학원 문자로는 전체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각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목요일에. 내일 알려줄 수도 있고. 자 오늘 명제 나갑시다. 오늘 진도가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숙제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되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일 것 같아.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 그거 꼭 이번 주 명제, 다음 주 함수 이제 끝내면서 도형의 방정식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직까지 도형의 방정식까지 안 된 분들은 저거 하셔야 됩니다. 저게 시험의 8, 90%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명제 갑시다. 명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일 거거든. 명제를 하는데 뭐 이제 집합, 그러니까 명제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참 거짓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집합을 쓰는 것도 알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명제의 증명 요 세 가지 파트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파트 명제와 조건 뭐 그걸 집합으로 관계를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는 쉬워.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명제의 증명이고 여기보다는 이쪽이 시험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할 명제, 조건 그리고 그 명제와 조건이 도대체 집합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째서 이 내용이 충분, 필요 조건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명제가 무엇인가 이거거든. 자, 명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명제예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는 상관없어. 딱 봤을 때 이게 진짜다 거짓이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명제예요. 그쵸? 어서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그게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명제를 처음에 그 접할 때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명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잘생겼다. 김희 선생님 잘생겼다. 명제예요, 명제 아니에요? 다들 눈빛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명제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명제예요. 참이 됐든 거짓 됐든 알 수 있잖아. 그치? 사실 명제는 아니죠. 왜? 주관적이니까요. 그쵸? 근데 이런 거는 명제야. 나는 안경을 썼다. 이 선생님은 안경을 썼다. 이건 명제야. 그치? 나는 안경을 안 썼다. 안경을 안 썼다. 이것도 명제야. 왜? 거짓인 거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참과 얘는 거짓이라도 명제예요. 그게 반드시 알고 있는 한.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주로 다룰 거는 명제와는 좀 구분이 되는 조건이라는 걸 다룰 거거든. 근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게 조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x 이퀄 3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선언이라고 본단 말이야. x가 3입니다 라고 선언이라고 본단 말이야. 근데 명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게 x와 3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됐어? 얘는 미지수야. 얘는 미지수라고.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쵸? 그런데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얘가 3이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체계로 명제를 바라봐 줘야지 여러분들이 명제의 언어들을 확실하게 이제 지금까지 언어와 구분을 할 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명제의 언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얘들이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구분해서 보느냐? 내가 x에 들어갈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저게 3이라는 진술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3을 딱 넣기 전까지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불러.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볼게. x라고 하는 거에 들어갈 건 되게 많거든. 집합의 입장으로 보자. 얘를 참으로 만드는 명제는 x가 3인 것만 가능하죠. 그쵸? 만약에 5나 6 같은 거는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지 못하잖아. 됐어? 이렇게 조건이라는 건 어떠한 내용들이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조건이라고 하고,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원소가 확실하게 3 하나만 돼야지 얘가 참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러한 참으로 만드는 이 원소를 우리가 이러한 그 집합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거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다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건과 명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알겠어? 이제부터 이런 건 안 다뤄. 근데 이제 조건을 다룰 거야. 보통 우리가 앞에서 다룬 조건들은 대부분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 이거는 조건일까 뭐일까? 이 방정식은 대부분 조건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도 조건이야. 자, 그리고 x 이꼴 1도 조건이에요. 어렵지 않지? 됐어? x에다가 뭘 넣기 전까지는 얘가 0인지 아닌지 확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x가 1이 확인이 되지 않는 한 x가 1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타이틀은 명제잖아요? 여기 타이틀은 명제인데 명제를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명제를 다룰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명제는 이런 형태예요. 보세요.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자, x 이꼴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다. 이렇게 조건하고 조건을 연결시킬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조건하고 조건을 연결시키는 조건 명제를 다루는 게 이쪽의 목표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봐. 항상 여기 명제를 다룰 때는 P이면 Q이다 라는 기호를 썼지. 그치? 이거 자체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여기의 목표예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명제인데
조건이 대부분 수식이거든. 그리고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진리집합. 저 조건을 이제 참으로 만드는 저런 값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러한 명제 관계를 우리가 집합의 영역으로 끌어올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었던 연산이 있을 거 아니야? 연산. 자, 연산. 차집합은 빼놓고 여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 자, 그러면 여집합은 명제에 와서는 얘를 부정을 뜻합니다. 부정. 다시. 명제에 와서는 여집합은 부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봐봐. x 이꼴 1이다. 이거를 부정을 할 거야. 그럼 집합의 입장에서는 x는 1 말고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여집합 x는 1이 아니다. 이게 이 조건의 부정이고, 집합의 입장으로 봐서는 x가 1이 진리집합인데 나머지 이야기들이 뭐가 되는 거니? x의 부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합집합은 우리가 명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떤 조건 또는 어떤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무슨 집합? 진리집합을 합집합을 해라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제부터 그리고라고 할 거야. 그리고라고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조건 이렇게 하면은 그 지시사항은 뭐란 뜻이에요? 두 조건의 진리집합의 공통 부분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명제의 이야기들을 집합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럼 얘를 집합으로 옮겨놓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앞에 집합의 포함관계나 이런 것들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봅니다. 이제부터 문제 보면서 설명할 건데, 혹시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나는 명제를 한 번도 못 들었다. 지금 이게 집합인지 뭔지 조건인지 뭔지도 처음 들었다 있어요? 없죠? 한 번씩은 다 내용은 들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린 좀 빠르게 갑니다. 자, 일단 117페이지의 유형 1번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참 거짓이 판단하기 모호한 거거든. 853번에 2번 같은 게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명제예요. 그쵸?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3x가 x보다 크다. x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되게 모호하게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식의 형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참이야. 3번은 x가 3보다 크면 4, 5, 6 이런 거 대입하면 당연히 x 플러스 2는 5보다 큰 게 되게 당연하겠지. 참인 명제예요. x가 y보다 작으면 2x가 2y보다 크다. 이게 거짓이 이미 분명해. 맞잖아. 거짓이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명제야. 얘는 참거짓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얘가 명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거짓이긴 하지만 명제입니다. 5번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이다. 거짓이죠. 하지만 명제입니다. 왜? 참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여기서 끝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뭐가 뭐다라는 그 참인지 거짓인지라는 그걸 구분하는 명제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우리가 할 거는 유형 2번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856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Q라고 하는 게 있는데 X가 0에서부터 3까지.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야기랑 뭐가 다른가 보세요. 일단 이렇게 소문자 P, 소문자 Q는 이제부터는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알겠어? 지금부터 어떠한 조건 x가 마이너스 3에서 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 조건 p가 이렇게 된다는 건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뜻한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럼 얘는 q가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조건은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난다. 첫 번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 not P와 거기에서 또는이 있고 Q의 부정.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부정을 여집합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부정.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여집합의 표시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런데 조건에서는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붙여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 P가 아니다. 됐어? 자, 이제 또는은 집합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지? 다이나 눈 떠야지. 또는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지? 합집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해석해봐. P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Q라는 얘기지. 집합의 입장으로 맞아. 됐어요? 자, 그런데 소문자를 조건으로 나타내잖아. 우리가 아까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했고, 그럼 이제 진리집합은 얘네들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 표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소문자에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P고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은 Q가 되겠지.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해석할 건 not P,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리집합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얘부터 하면은 얘는 P 진리집합의 여집합. 됐어? 자, 합집합은 또는은 합집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이렇게요. 됐죠? 자, 얘를 어떻게 한다? 부정을 하겠다. 됐어? 그러면 부정은 집합의 입장에서 뭐라고?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를 부정한다. 얘에다가 C라고 하는 여집합에 이 기호를 붙여버리면 이 집합의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럼 집합의 입장에서 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되죠.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 기호는 P에서 Q를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저 조건들이 참여되는 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은 X, P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인 P예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0에서 3까지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가 진리집합 Q야. 되겠지? 눈 떠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라고 그랬어? 저거의 부정, 즉 P-Q를 표현하라고 그랬잖아. P-Q는 P라는 집합에서 P하고 Q가 공통된 부분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죠. 아, 여긴 포함 안 됐구나. P하고 Q의 공통 부분을 빼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뭐만 남아? 얘는 Q에는 0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뺄 게 없죠? 그러면 P에서 Q를 빼버리면 P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가 포함이 돼서, 아니 미친, P-Q죠. 쏘리. 그럼 P-Q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지. 됐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정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제에서 무조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기호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러한 문장들을 기호 또는 문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얘네들의 의미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올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처음 보게 되면은 이런 문장을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P-Q의 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0이 빠질지 안 빠질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P-Q는 어떤 집합? P라는 집합에서 공통된 부분을 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런데 P하고 Q의 공통된 부분, 즉 특히 경계값 0이 문제가 될 텐데 Q에는 0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P에는 0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애초에 0은 빠질 게 아니지.
그러니까 P-Q는 0이 포함되는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해줘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집합,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명제입니다. 어렵지 않잖아? 됐어? 가연이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수학적으로만 아니라 집합의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뭔가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있거든? 그게 860번이에요. 오케이, 눈 떠. 860번 볼게요. 이거 이제 도둑찾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 준비하고 싶은 사람 있냐, 나중에? 공무원 생각 있는 사람 있니? 있으면 86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놀아야 돼요. 얘가 도둑찾기거든? 봐봐. 정연이하고 미나하고 수지가 각각 도서관, 영화관, 공원 중 한 곳에 다녀왔대. 자, 근데 거기 밑줄.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곳을 다녀왔고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 그럼 공원에 다녀온 사람을 말하시오. 전제 조건을 봐야 돼요. 자, 정연이하고 그 다음에 미나하고 그 다음에 수지가 뭐랑 엮일 거냐면 각각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하고 그 다음에 공원 중에서 하나 얽힐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진실이며 각각 한 곳씩은 다 다녀와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1번 문장에서 정연이 나는 영화관에 다녀왔어 라고 했고 민수는 나는 도서관에 안 갔다 왔어. 수지 나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갈려? 뭐가 갈려? 영화관이 갈리지. 봐봐. 정연이는 나는 영화관에 갔다 왔어. 수지는 나는 영화관에 갔다 오지 않았어. 영화관이 갈리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정연이가 영화관에 갔다 온 게 참이라고 하자. 참이라고 하자. 됐어요? 그러면 수지가 나는 영화관 안 갔다 왔는데? 얘도 뭐가 돼요? 참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수지가 나는 영화관에 안 갔어도 뭐가 돼요? 참이 돼버리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참말을 한다라는 조건이 어때? 그러니까 얘 누구야? 아이씨, 정연이가 영화관에 갔다가 참이 되면 조용. 수지가 영화관에 갔다 오지 않았어도 참이 돼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영화관에 안 갔어. 이해됐죠? 그러면 누가 참이어야 돼? 만약에 수지가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참이라고 하면은 얘가 그럼 수지가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연이가 나는 영화관에 갔다 왔어가 거짓이 돼야 되죠. 그럼 영화관은 누가 가야 돼? 얘가 참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영화관은 누가 갔다 와야 돼? 민수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연이가 나는 영화관에 다녀왔어가 거짓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민수가 나는 영화관에 갔다 왔어 라고 하면은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았어도 뭐가 돼버려요? 참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참이 된다에 계속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고 있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누가 지금 참을 말하고 있는 거야? 민수가 참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봐야지. 정연이하고 그 다음에 민수하고 수지? 뭐 어쨌든 얘는 어? 뭐? 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아 어쨌든 그러니까 뭐가 참이 되냐면 민수만 참이 되죠. 아니 미나만 참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자꾸 보니까 민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미나만 참이 되죠. 그러니까 미나는 도서관에 안 갔다 왔어요. 일단 뭐는 걸렀어? 도서관에 안 갔다 왔다니 그냥 걸렀지. 그치? 그런데 정연이가 나는 영화관에 다녀왔어. 얘가 거짓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화관은 정연이도 아니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수지가 나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거짓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영화관은 누가 다녀왔어야 돼요? 수지가 다녀왔어야 되지. 그치? 됐어? 왜? 내려왔어? 나갔어? 아니면 어디 있어? 괜찮아. 저러고 있다가 죽겠지 뭐. 내가 집중. 선생님 보고. 근데 좋은데? 여러분들이 안 졸잖아 일단. 긴장을 하고 안 졸잖아. 그치? 좋은데? 일단 나오면 잡을게. 바깥으로 나오면 뭔가 잡을 준비를 하고 있을게. 자 일단 집중해. 그러니까 수지가 영화관에 다녀온 건 확실하고 미나가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아서가 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원에 다녀오고 얘 이제 정연이가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도서관에 갔다 오면 어때? 딱 되지, 그치? 그래서 공원에 다녀온 사람 누구다? 미나다. 이렇게 됐어? 진리집합은 그 조건이 참이되는 집합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861번을 한번 보면은 861번. 자,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예요. 따라서 전체 집합은 한 자리 자연수니까 1, 2, 3부터 시작해가지고 9까지 총 9개가 있죠. 자, 조건 P. 이제 이러한 형식 여러분들이 기호가 뭔지 어렵지 않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를 풀자. 얘는 x 16이죠? 8이 16이니까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되는 해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인데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죠. 그쵸? 그러면 얘는 수정을 해야 돼. x가 1에서부터 8까지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전체 집합의 이야기니까. 자, 그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1부터 7까지 7개요. 이게 진리집합이야. 어렵지 않잖아. 됐어? 자, 다음 넘겨서 명제의 참 거짓인데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명제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질 거예요. 다시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참인지 거짓인지 일일이 내용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논리학이다? 어이씨, 왜 지웠냐? 형식 논리학이다. 명제. 형식, 이게 사실은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왜? 벌 나왔어? 그냥 소리만 들리죠? 괜찮아. 잠 깨고 좋지 뭐. 다들 조는 사람이 없네. 조는 사람 없네, 그치? 좋은 생각이 났어. 스피커를 하나 사다가 너희들이 좋을 것 같으면 벌소리를 틀면 되지 않을까? 말벌소리를? 좋은 생각이지. 오케이. 왜? 좋은 생각 아니야? 내가 소리 녹음해온다. 자, 조건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건데 그러면 이 조건명제의 참거짓도 다시 한번 조건명제의 참거짓도 어디에 따른다? 당연히 이게 형식 논리학이잖아요. 형식에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만 맞춰주면은 우린 그걸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 형식에서 벗어난 나머지들은 다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을 갖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가? 언제 거짓이 되는가? 그 형식은 보세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의 모양의 형식이면 다 돼. 이해됐어?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P의 집합이 Q의 부분집합 이 모양이면은 저 명제가 참이다라고 판단하고 나머지는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P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을 이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따져라 라고 한다면 이 모양이기만 하면 돼. 됐어? 자, 그러면 866번 볼게요. 자, 866번에 보면은 이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은 5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 진리집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응? 뭐야? 4잖아. 그러니까 얘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고 요 조건을 Q라고 하면 Q의 진리집합은 4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뭐다?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4번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 2, 3, 5번을 갖다가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하고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얘가 포함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보면은 처음 앞에 조건은 x하고 y가 자연수이면
자연수이면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아 여기 쫙 공기가요. 긴장감 있어서 좋은데? 아 진짜 오늘 조는 애들이 없어. 왜? 벌 불러갔어? 안 갔어. 여기 있어. 벌 여기 있어. 벌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거기 뭐가 있길래 그래 수아야? 없어. 그치? 아니 글로 안 갔어. 글로 안 갔어. 만약에 소리가 들리면 펄쩍 뛰면 선생님 그쪽으로 갈게. 진짜 긴장감 이빠인데. 그래서 x하고 y가 자연수이면 이거 보세요. 안 물어. x 플러스 y는 자연수이다. 봐봐. x하고 y 모두가 자연수예요. 집합이.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x하고 y도 자연수 되지.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하고 얘의 진리집합은 여기에 포함되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4번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명제 참 거짓은 우리가 조건의 명제 참 거짓은 이렇게 앞에 조건하고 뒤에 조건이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아, 벌이 왜 여기 있냐면 벌이 향수에 민감하거든? 근데 이쪽으로 안 갈 거야. 여기 방향제 있죠? 방향제 위쪽에서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 방향제로 끌어서 같이 던지면 방향제를 던져버리면 밑에 지나간 사람 어쩌고 저거 유리인데. 야 밑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야 저 인성 보소 저거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질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하고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어떻게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 조건의 포함관계를 따진다.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슬슬 가을이 오면서 여기 열어놓으면 벌들이 막 다니겠네? 그치? 이게 기온이 35, 38 이렇게 40도 됐었을 때는 벌레가 못 살아요. 요새 여름에 모기 물린 사람 있냐? 없지? 엄청 많이 물렸어? 네 집은 시원한가 보다. 나는 올해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렸어. 나가도 물리는데. 진짜? 나는 밖에 나가서도 한 번도 안 물렸어. 밖에는 계속 물리는데. 대신에 밖에 나가면 요새 그건 많이 보이던데? 바퀴벌레는 개 많이 보이던데? 진짜? 어쨌든 그 가을이라서 여기 창문 열어놓으면 벌 들어오겠다. 방충망이 없어요? 아 있는데 나는 이걸 계속 쳐놓거든? 근데 누가 계속 이걸 띄어내. 근데 지금 방충망 오면 어떻게 돼? 네. 그치 벌이랑 살잖아 얘들. 벌이랑 수업 듣잖아 그치? 벌도 저렇게 학구열이 있는데. 자 쫄지 말고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그 참거짓을 따질 때는 조건 P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용어로 이야기를 할 거야. 앞조건이라고 그래서 앞에 조건이다. 그래서 전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거는 뒤쪽에 위치한 조건이잖아. 후건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 이게 형식 논리학에서 나오는 이제 표현들인데 전건의 진리집합이 후건의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그만 봐 태희야. 저기 벌 안 나와. 벌 안 나올 거야. 벌은 안 건들면 나오진 않아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명제를 다룰 겁니다. 하나 더 보자. 여러분들 868번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진짜 하이라이트는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그 다음에 명제의 증명,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기가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지원아 거길 보고 있으면 네가 감시하면 뭐 벌이 안 나오냐? 네가 보고 있으면 벌이 어이쿠 나는 부끄럼쟁이 막 이러면서 벌이 아이야. 이씨 868번. 자, X하고 Y가 실수라는 거에 밑줄 치세요. 이거 가지고 참인 명제를 고를 겁니다. 기억번. 얘가 명제인 건 알겠지? 왜? X가 Y보다 크면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Y의 제곱보다 크다. 자, 이걸 한번 참거짓을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X하고 Y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X가 Y보다 크면은
수직선상에서 y가 왼쪽, x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x제곱이 y제곱보다 큰가요? 반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작아요. 근데 y가 마이너스 7이고 x가 1이야. 그치? 근데 x제곱은 1이고 y제곱은 49인데 얘가 더 커?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하고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봐봐.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그냥 x가 y보다 큰 거거든. 근데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얘의 진리집합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경우에는 얘 진리집합은 당연히 x가 y보다 큰 거야.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 x하고 y가 모두 양수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사실은 앞쪽에 있는 진리집합보다 그 집합의 범위가 훨씬 커요. 됐니? 아예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기억번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기억번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러면 집합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형식 논리학으로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일 경우 P면 Q이다가 참이다고 그랬잖아요. 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Q가 되긴 하는데 P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얘가 반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번은 반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조건이 있잖아. 방금처럼 x가 y보다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7이고 x가 1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p를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 못하지. 그치? 됐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봐. 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p인데 뭐가 아닌 게 있어. q가 아닌 게 있죠. 그치? 봐봐. 지금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p인데 q가 아닌 게 존재하잖아. 됐니? 우리가 p인데 q가 아닌 이걸 우리가 반례라고 부르고 그러면 아까 형식 논리학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지 저 명제가 참이다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 868번의 기억번은 이런 모양이라서 형식적으로 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가연이 어려워? 안 어렵죠? 자 그럼 니은번 판단해보자. 니은번 x가 y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y보다 크다는 거 니은번 볼게. 니은번 x가 y보다 크다는 거는 x하고 y가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x가 y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x-y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리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거리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다. 됐니? 어렵지 않죠? 디귿번 x 곱하기 y면 디귿번 별표 좀 칠까? 자주 나와요. 볼게. x 곱하기 y가 0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다. 결론만 말하면 얘는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아니 내가 이게 옆을 본 건 뭔가 검은게 지나가서 보긴 한 거거든. 근데 창밖을 지나가는 새였고요. 벌은 지금 얌전히 앉아서 저 바깥에 여기 얌전히 앉아가지고 그냥 휴 이러면서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벌은 밤에 잘 활동 안 해요. 이때쯤 되면 집에 가서 쉴 때가 됐어.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했겠지.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여? 냅둬.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건데 뭐. 이따가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 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때 잡을게요. 왜냐면 나도 잡기 힘들어서 그런 거. 자, x 곱하기 y가 0이다. 이거 진리집합 표현해볼까? x 곱하기 y가 0이다. 첫 번째 뭐 있어? x가 0, y가 0이 아닌 경우 있죠. 진리집합. 두 번째, x가 0은 아니고 y가 0인 경우가 있겠지. 세 번째, x하고 y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0이다의 진리집합은 총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지? 실수인 경우에. 그런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p의 진리집합이 뒤에 후건의 진리집합보다 훨씬 더 큰 상태가 됐어. 이런 형식이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됐니? 그래서 맞는 건 뭐밖에 없다? 니은번밖에 없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거짓인 명제의 반례부터 할게요. 우리가 하는 거는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형식 논리학에 의해서 이 조건 앞에 전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의 형태만 만족되면은 이 명제는 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유형 5번에 보면은 거짓인 명제의 반례라고 돼 있잖아. 반례. 그치? 그럼 반례가 뭐냐면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P하고 Q하고 확실하게 P가 Q의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진리집합을 봤더니 P하고 Q가 이렇게 엇갈린 관계에 있어. 자, 그러면 그 반례라는 건 뭐냐면 P이지만 Q는 아닌 영역. 이렇게 되는 원소를 우리가 반례집합이라고 불러요. 반례. 얘를 만족하는 원소를 우리가 반례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례는 P이지만 Q가 아니다지, 그치? 그래서 869번에 보시면 명제 Q가 P임의 거짓임을 나타내는 거. 이게 전건이게 이게 후건이죠, 그쵸? 그러면 거기 전체 집합이 있고 Q, P가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어느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Q이지만 P가 아닌 이 영역 이야기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반례집합은 Q-P 집합만 말하는 거잖아. 됐니? 거기에 만족되는 원소는 뭐밖에 없어요? C밖에 없다. 됐어? 어렵지 않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자, 870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870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해됐어 안 됐어? 870번 한번 해봐서 P가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봐요. 과연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살충제 냄새를 바로 앞에서 맡았더니 머리가 띵한데? 그렇죠. 가은이 너는 월간 테스트 언제 볼래? 오늘 끝나고 시간 되냐 안 되냐? 오늘은 안 돼? 언제 돼? 이번 주 내로 보긴 해야 돼요. 뭐 일찍 와서 보든, 그렇지? 아니면 끝나고 나와서 보든 이렇게. 이따가 선생님하고 선택하고 가. 그리고 끝나고 오늘? 아니요. 언제? 목요일에? 알았어. 자, 풀었죠? 얘가 제일 중요한 힌트가 x가 실수가 아니라 x가 자연수거든? 자, 그러면 p 조건은 루트 x가 5보다 작은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먼저 구하죠. 그럼 루트 x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x가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 p는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x가 1에서부터 2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1, 2 해가지고 24까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을 보면은 얘가 x-1, x-9 얘가 0이죠. 그럼 q의 진리집합은 1하고 뭐밖에 없어? 9밖에 없지, 그치? 됐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명제 P이면 Q가 거짓임을 이제 보이는 반례 개수를 구하시오. 벤 다이어그램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P는
여기 있고 Q는 1하고 9밖에 없는데 1하고 9가 전부 P하고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보면은 1하고 9가 P이면서 Q이고, 왜냐면 얘는 1부터 9 다 있으니까 Q는 1하고 9죠. 잠깐만, 이거 부등식으로 나타났어? 자연수 맞죠? 그 1하고 9 포함하고 Q인 영역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치?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P이지만 Q가 아닌 여기 있는 영역의 개수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총 24개에서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되겠지. 됐어? 이게 반례집합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됐니 이제? 계속 우리는 P이면 Q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이야기들을 진리집합을 통해서 참거짓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쵸? 다음에 873번도 볼게. 그러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하자. 자, 이제 명제 Q이면 P가 참이다.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873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P하고 Q에 대해서 Q이면 P가 참이다. 즉 873번 Q의 집합이, 그러니까 그 앞 전건의 그 진리 집합이 P의 부분 집합 이 모양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모양이니까 옳지 않은 거 P-Q 5번 공집합이니? 아니죠. 나머지는 다 맞잖아. 그치? 즉 5번에 있는 뭐가 틀렸어? P-Q는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얘는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876번 한번 생각을 해보자. 876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집합 이제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P-Q, P 교집합 Q가 Q, Q-R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PQR의 관계, 876번에서 PQR의 관계 한번 그려봐. 이거 관계만 이제 여러분들이 빼내면 어렵지 않은데 876번. 자, 첫 번째 P 교집합 Q, 얘가 P다. 자, 이건 무슨 뜻이니? P하고 Q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Q가 P보다 넓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시 봐. P하고 Q가 교집합이 P예요.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 P야. 그 이야기는 P보다는 Q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조건 보면은 얘는 Q하고 R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얘가 공집합이래. Q에서 R을 뺐는데 공집합이려면 당연히 R 집합이 Q 집합보다는 더 커야 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참인 명제를 고르는 건데 P면 R이다. 참인이 그 기억권 봐. 테이 추워? 좀 말을 하세요. 춥다고 얘기를 해야지. 꺼줄게. 자, 기억권 봐봐. P면 R이다. 얘가 진리집합이 이거 진리집합에 포함되니까 기억은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니은번.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not Q면 not R이다. 즉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니? 다시 봐봐.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Q의 여집합의 범위가 훨씬 넓잖아. Q의 여집합은 Q 빼고 나머지 전부거든. 그치? 근데 R은 여기 딱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리지. 왜? 얘가 더 넓어. 사실은 관계는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됐어요?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D급번. 대신에 Q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Q 빼고 나머지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전체 집합의 바운더리가 없어서 그래. 다시 한번. 전체 집합이 있구나. 전체 집합이 막아줘도요. Q의 여집합이 훨씬 커. 됐죠? 더 벗어나게 돼 있어. D급번. 자, 그러면 not R은 not Q다. 자, 그러면 R의 여집합은 자, 이거 전체 집합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R, P, Q, R 이렇게. 자, 그럼 R의 여집합은 이쪽이지, 그치?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이쪽이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더니 이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뭐다? 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Q는 not P이다. 그러면 Q 집합은 요 집합이고요. 그쵸? 요거고. 그 다음에 not P는 어떻게 돼? 나머지 전부지. 그치?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포함관계 없죠. 빈대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다. 그래서 참인 건 뭐다?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다. 됐니? 그러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P이면 Q에다가 어떤 데 참인지 그리고 발레 집합이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상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은 877번처럼 부등식을 풀어서 걔네들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877번 보도록 하죠. 조건 P는 절대값 x-1 얘가 K보다 작거나 같다고 Q의 조건은 X가 -5에서부터 5 사이예요. 자 그러면 명제 P면 Q가 참이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K, 양수 K, 자연수 K가 양수죠. 따라서 절대값 푸는 방법에 의해서 이 집합의 이 부등식의 해는 x-1이 K에서부터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X에 대해서 정의하면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까지다. 이해됐지?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수직선을 그려서 Q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당연히 마이너스 5하고 5는 빠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P 집합은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되거든.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커야 된다. 이건 되게 당연한 거죠. 그쵸?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K 플러스 1은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니? 저거 등호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거 지후야. 눈 떠야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등호 포함되면 안 되냐? 그거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5 등호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얘 그림이 여기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럼 포함 관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얘도 등호가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포함 관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해는 여기 등호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고치면 K는 6보다 작고 이거 고치면 K가 뭐보다 작아?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어떻게 공통으로 만족시켜야 되거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자연수는 1하고 2하고 3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잖아요. 됐냐?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등식 푸는 이야기니까 부등식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등식은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처음 보는 기호로 지금까지의 방정식 부등식들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자 이제 882번 볼게. 다행히 이해됐어? 다행히 이해됐어? 자 882번을 보시면요. 참인 명제만은 골라라. 기억번. 자 이제부터는 약간 국어도 포함됩니다.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다. 뭐든 있어. 니은 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디귿번.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x가 x분의 1보다 크다. 이 중에서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모든에 대해서는 어떤 자연수 x, 어떤 실수 x, 어떤 양수 x 얘가 앞에 조건 전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만족이 되느냐 그것 따지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모든이고 얘는 어떤이지. 그치? 모든은
하나도 반례가 없어야 돼요. 알겠어? 어떤은 한 개라도 있으면 돼. 한 개라도 있으면 되고 얘는 모두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걸 풀 건데 이걸 볼게. 얘를 풀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서 이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그냥 자연수인데 여기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없지? 재원이 이해돼? 안 돼? 봤냐? 아니 좀 집중 좀 해줘. 이해돼 안 돼? 아니 이거는 진짜 재원아 지금까지 집중 안 한 거야. 봐봐. x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는지 이걸 따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 부등식 푸는 게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거든? 그치? 그런데 얘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0이지. 그치? 근데 2부터는 제가 0보다 크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은 이 명제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자연수가 뭐예요? 1이죠. 수아야 잘 잤어? 너도 집중해야지. 재원 이해됐어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자연수. 이거는 앞에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의 집중 문제예요. 근데 요새 자꾸 딴 생각 자주 해 너. 집중해. 너 다음부터 그러면 그 구석자리 없앤다 너는. 너는 그 구석자리 금지요. 여기 아니면 일로 와야 돼. 알겠어? 자 보자.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모든 자연수인데 x1에 대해서는 제가 0이잖아. 됐니? 자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이퀄 0이면 x제곱이 0보다 작진 않지만 0은 되죠. 근데 그게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잖아.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됐어? 얘는 참이지. 그래서 어떤하고 모든은 얘네들 생각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디귿번 봐봐. x가 x분의 1보다 크다. 어떤 양수 x에 대해서만 얘가 만족하는지. x가 양수니까 양변에다 x 곱하면 x제곱이 1보다 크지. 그치? 맞니? 그러면 하나 정도는 x제곱이 1보다 큰 양수 x가 존재할 거 아니야. 얘는 참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하고 모두는 조금 생각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하고 모든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기 없네. 여기 없네요. 자 886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그 표현이 이건데 어떤 명제의 부정이 참이다. 다시 한번 다음 명제 부정이 참이다.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봐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886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문장이 여기 있어요.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다. 그치?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저거 어떻게 부정할까? 저거 어떻게 부정할까요? 수아야 졸려? 아까 벌 때문에 너무 긴장했나? 일어서 뒤에 가서 들으세요. 일어서서. 저거 부정이 참이다. 자 이제 부정은 여기 보셔야 돼요. 부정은 여집합이잖아. 부정은 여집합이잖아. 여집합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실수 x를 부정, 즉 어떤 실수 x의 여집합은 뭐겠어? 모든 실수 x가 돼요. 그래서 얘의 여집합은 모든 실수 x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잖아? 그러면 얘만 부정하라면 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참이래요. 자
자, 그럼 해석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참이 된대. 그치? 그러면 아이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석했으니 저거는 우리가 기말고사 때 공부했었던 2차 부등식의 이야기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 있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하는 거지. 됐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제의 부정을 갖다가 할 때는 부정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은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부정 몇 개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어떤 파트냐면요. 이건 파트예요. 봐봐. P이면 Q이다. 자, 얘를 부정을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를 부정하세요. 얘 부정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건 부정이 아니에요. 알겠어? 저건 부정이 아니야. 그러면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의 반례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의 반례집합. 부정은 반례집합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P이면서 Q는 아니어야 됩니다. P이면서 Q는 아니어야 돼요. 됐어? 즉 P이면 Q이다의 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이 명제 자체의 부정은 이게 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정이 참이다라고 하는 건 P, Q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 이게 참이란 얘기야. 이게 참이란 얘기야. 헷갈리죠? 일단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부정의 대상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돼. P면 Q이다의 부정이 not P면 not Q다. 얘가 부정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부정은 집합의 연산을 부정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얘네처럼 부정의 대상 그런 부정의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얘는 분역을 하는 거야. 자, 모든을 부정하면 눈 떠라 어떤이 됩니다. 너도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가인이 너도 뒤에서 계속 자거나 이렇게 집중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불러낼 겁니다. 재훈이랑 같이. 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요? 당연히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고는 집합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지? 교집합이라고 그랬죠? 얘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또는 얘는 합집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되겠지. 됐어? 그리고 세 번째 부정의 대상은 저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부등식, 부등호 얘네들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이거하고 등호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뭐 이제 A하고 B 얘를 부정하잖아.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등호도 이제 그 대상인데 등호하고 부등호하고 등호. 자, 얘를 부정을 하면 아니다. 아니라를 부정하면 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지 조건 자체를 갖다가 여집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not P면 not Q다라는 건 따로 있어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 거짓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 참 거짓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자, 그럼 P이면 Q이다의 부정이 P가 아니면 Q가 아니라고 부정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치? 그럼 봐봐. 이거를 표현하는 형식적인 그 용어가 있는데 얘의 역명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 역명제. 역명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P하고 Q가 자리를 바꾼 거야. Q이면 P이다. 됐어?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 학원에 건의 하나 할까?
왜 여러분들 콘서트장 가면은 뭐 있어요? 스탠딩 좌석 있죠. 근데 좌석이 아니라 그냥 서가지고 공연 보는 거, 그치? 그치? 그래서 학원의 의자를 다 없애고 전부 스탠딩 책상으로. 어때? 스탠딩 강의실 어때? 좋은 거 같아? 별로야? 자, 보세요. 이렇게 P하고 Q의 방향을 바꾼 거를 역명제라고 그래. 역명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처럼 알고 있었던 이거 있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부정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보셔야 돼요. 이명제라고 불러요. 이명제. 근데 이건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아.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부정을 하면,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형태를 이 명제의 대우명제라고 하는데,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예요. 왜 대우명제가 중요하냐? 명제의 역과 명제의 역, 대우, 참, 거짓은 여기다 메모해놔.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 명제도 참이다. 그리고 원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 명제라고 불러. 얘가 대우 명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역은 아무 관계가 없고 대우명제가 참이면 원명제가 참이다. 그리고 원명제하고 역명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여기 있는, 보셔야 돼요. 다인이 왜 눈 감고 있지? 자, 그래서 명제의 형식,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형식 논리학이거든. P이면 Q이다. 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 명제를 갖다가 뒤집거나 서로 부정을 해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은 뒤집은 다음에 서로 부정하는 요 네 가지의 관계가 이 원명제를 변형시키는 방법인데요. 항상 중요한 건 대우명제야. 역하고 이는 사실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나오지도 않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것만 주의하라고 그랬어. P이면 Q이다의 부정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이명제야. 그럼 얘의 부정명제는 뭐냐? 정확히 알아두세요. P이지만 Q는 아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이 연결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P면 Q다의 부정은. 집합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P 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P-Q가 되겠지. 알겠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P면 Q다 부정이 얘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이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대우명제가 왜 중요하느냐? 원명제의 참거짓이 대우명제의 참거짓과 똑같아. 한번 9번 887번 볼게요. 887번. 역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역 따지는 건 별로 없지만 역은 따로따로 따져야 돼요. 1번 보자. 자, 1번 보면은 x제곱 이꼴 y의 제곱이면 x 이꼴 y이다. 자, 역명제는 어떻게 된다고? 두 개 위치가 바꿔주는 거지. 그치? 역명제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x가 y이면 x의 제곱하고 y 제곱하고 같다. 그러면 이 역명제 x하고 y가 같으면 x 제곱하고 y 제곱하고 같은 거 참이죠. 그치? 재현이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 형태가 역명제인데 역명제는 참이잖아. 자, 이제 얘를 원명제라고 하거든? 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자. 저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야? 그래, 음수양수가 갈릴 수도 있잖아. 그쵸? x가 마이너스 1인데 y가 1인 경우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거든?
즉 P이지만 뭐는 안 해? Q, X하고 Y하고 같이 낳죠. 반례집합이 존재하지. 그치? 그러니까 원명제하고 역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번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쭉 판단해 가지고 4번을 보시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 이면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영명제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선 조건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면을 중심으로 이게 앞에 조건, 전건이고 이게 후건이야. 그러면 얘 영명제는 이 후건이 어디로 가고 앞으로 오고 그치?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동시에 존재한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X 곱하기 Y가 0보다 큰 거는 X가 양수, Y가 양수도 있지만 X가 음수, Y가 음수도 있죠. 동시에. 근데 오른쪽은 X하고 Y가 동시에 음수 하나밖에 없잖아. 케이스가. 그러니까 후건의 케이스가 전건의 케이스보다 좁다고. 그럼 저 명제는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죠. 그래서 4번처럼 영명제하고 원래 명제는 사실 관계가 없다. 이게 핵심이야. 어렵지 않지. 그리고 대우명제 이런 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889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형태 이제 우리가 이 명제들을 변형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데 자, 889번 볼게. 자, 이때 명제 X, 그러니까 명제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기 위해선 얘가 전건하고 후건을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야 돼요. y 이꼴 0이다. 자, 이 명제의 대우 한번 해볼게요.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면을 중심으로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바꿔야 돼요. 됐어? 다시 이면을 중심으로 뒤에 조건 후건하고 앞에 조건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죠. x가 0, y 잠깐만. 여기 2고지? 그치, 이렇게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x가 0이고 y가 0이다를 이쪽으로 가지고서 부정하면 어떻게 돼? 같이 얘기해봐. 어떻게 돼요? x가 0이고 y가 0이다. 무슨 뜻이야? 이거 x하고 y가 둘 다 0이라는 뜻이지. 그치? x하고 y가 둘 다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x하고 y가 둘 다 0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모두가 0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모두가 0이다를 부정하면 모두가 0은 아니잖아. 그쵸? 모두가 0,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부정을 하게 되면 x는 자, 부정의 대상 볼게. 부정의 대상은 등호2고 등호 이거예요. 그쵸? 심플해. 얘를 부정하면 일단 x는 0이 아니다. 됐니?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겠지. 또는. 됐어? 그리고 y가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됐니?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여기 부정할 곳 등호밖에 없잖아. 이거지. 그치? 됐어? 이게 대우명제야. 그러면 이 대우명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벌 말고도 뭔가 날아다닌 것 같다? 아닌가? 밸런스 게임 해볼까? 아까처럼 큰 벌. 손바닥만한 나방 어떤 거? 둘 다 싫어? 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x가 0이 아니다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x하고 y 이거를 세 번 또는 있잖아. 합집합이거든? 또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경우도 포함이에요. x가 0이 아닌데 x가 0인데 y가 0인 경우도 포함해. 그리고 둘 다 0이 아닌 경우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또는 해석 잘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둘 다 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고. 됐니? 자, 그럼 이런 케이스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아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얘하고 얘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돼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x하고 y가 0이냐 0이 아니냐 밖에 없는데,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경우 x제곱 y제곱 더하는 건 0이 아니지. 그치? 얘도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죠. 됐어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면 당연히 0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진리집합이 어때? 똑같아요. 됐니? 포함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과연 이해되니? 그러면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의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동일하지. 그러니까 대우명제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가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유형 11번부터는 나도 이제 장담을 할 수 없어. 근데 유형 10번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한 유형에서 한두 개 빼놓고는 다 풀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내가 처음에 이거 공수투 수업할 때 아우 어지러워. 공수투 수업할 때 제발 풍산자나 개념원리 책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본 친구 있어요? 너 동공지진 뭐야 그거?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하나도 없냐? 진짜 읽어봐. 읽어보셔야 돼요.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뭘로 채울 수 있냐면 집합하고 명제는 있잖아. 도형의 방정식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집합하고 명제는요 여러분들이 읽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 진짜로. 그러니까 꼭 읽어봐. 알겠어? 자, 다음. 자, 명제 대우를 이용해서 상수 구하기인데 892번. 자, 892번 보시면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 아니면 x-5는 0이 아니다. 얘가 참이다. 그치? 그러면 이게 부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아까 대우명제하고 원명제의 참 거짓의 관계 이게 참이 되는 x값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하지만 이거의 대우명제 즉 x-5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그랬지. 그쵸? 그러면 이게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러니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얘를 대우명제를 통해서 x에다가 5를 집어넣은 25 플러스 5k 플러스 10이 0이다. 이거 하면은 k값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우명제는 어디 쓰는 거다? 이런 때 쓰는 거다. 원명제가 참이 되는 x값을 구하기가 저거 되게 힘들거든? 그쵸? 그럴 때에 대우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저걸 갖다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기 위해서 하는 게 대우명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894번 한번 나랑 같이 해보자. 894번. 어이구 4가 아니고 K였어. 이걸 되게 정직하게 풀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P가 아니다 하고 Q가 아니다를 일일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골치가 아파져. 여기 있어? 수아 그걸 책상처럼 이용하고 있냐? 머리 좋네.
저거를 정직하게 풀면 되게 골 때려져요. 잘 몰라. 그런데 저 명제가 참이라면 모두 참이다. 대우명제가 참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특히 부등식 쪽에서 대우명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돼. 봐봐.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명제인 Q이면 P가 당연히 참이 되잖아요. 그쵸? 됐니? 그러면 Q를 갖다가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하나 되죠. 됐니? 그런데 P가 즉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K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K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K가 2보다 크면 되잖아. 됐니? 등호 포함 안 포함? 포함해도 되죠. 얘가 여기 겹쳐도 얘가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아니,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5번 이렇게 되죠.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는 그 껍질이 되게 우리가 낯설게 느껴질 뿐 앞에서 풀었었던 방정식, 부등식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제하고 집합에서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이게 내가 아는 문제로 어떤 해석으로 바꿔야 되는가 그거밖에 없다고. 이해됐냐? 자, 다음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61번 3단 논법인데 유형 10번 11번 다음 시간에 할까? 시간은 좀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학원에서 여러분들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로 하는 게 안 통하잖아요. 그치?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